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추석 특강, 그쵸? 네, 추석 특강, 센스 특강. 자, 오늘 이제 개강을 하고, 자, 오늘 오전에 하고, 내일 오전 오후 하고, 맞죠? 네, 자, 이렇게 할 건데,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교재를 하나씩 이제 구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프린트를 이제 또 드리기 이제 시작할 텐데, 일단 제가 예년에 비해 조금 욕심을 버렸어요. 네, 욕심을 조금 버리고, 조금 정제된 걸로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차 잠깐 한번 보시면은, 목차는 그냥 1번부터 12번까지는 그냥 7급 공채 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개 그냥 골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법고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가 이제 주가 될 예정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일은 아마도, 아이고,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네, 자, 이게, 오늘 아마 이거를 다 못하겠죠? 네,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또 내일은 여기는 이제 빼고, 자, 요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22년도 입법고시 풀어보셨어요? 22년도? 네. 풀어본 적 있다. 안 풀어봤다. 오늘 왜 수업을 왜 만들었냐?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1교시는 이렇게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2교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교시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 수업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입법고시 매칭형을 제가 일단 모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매칭형 문제 같은 거는 실전에 나왔을 때 어지간해서 득점을 좀 해라. 이제 이렇게 이 취지에서 이제 좀 모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추석 특강 듣고,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 일정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그 우리 추석 특강 오늘 내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추석날에는 언어논리 특강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그 빨간 날에 언어논리도 이제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 강의가 9월 26일 개강이에요. 그리고 그거 26일 전주, 그 9월 19일 날 이제 계산 캠프를 이제 제가 이렇게 공지를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참여를 얼마나 할까? 약간 사실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네,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 일단은 오후에 이제 2차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또 캠프 또 참여하기가 어중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2차 수업을 듣지 않거나, 뭐 이제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거나, 약간 자기가 일단 2차를 다 때려치고 계산을 좀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여태까지 혼자 자기가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 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급 친구들이랑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반응도 괜찮았고, 이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를 수 있구나. 약간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스터디 하면서도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모르는구나. 약간 이제 이런 거. 웃기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망했죠, 또. 근데, 자, 뭐냐면, 그 계산 캠프도 강제성을 좀 띄어요. 강제성을 좀 띄고, 일단 목표가 5일 동안 한 권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구장창 그 계산 훈련용 교재만 푸는 게 아니라, 오후 시간에는 다른 과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계속 이제 그 계산 캠프를 하는 중에는 제가 그 질문지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바구니 같은 데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 답변을 좀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 뭐 한 5시부터 6시 정도에, 여러분들이 주로 모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뭐 이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한 1시간 정도로 이제 빨리 정리를 해놓고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얼른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자 1번을 한번 봅니다. 1번. 네, 자 1번부터 한 12번 정도까지를 좀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한번 봐볼까 하는데 일단 자 1번 문제에 자 여기에 별표를 하나 해볼까요? 별표? 네, 별표를 하나 해보고 제가 시간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자, 그만하세요. 예, 자, 1분 20초를 드려봤어요. 예, 자, 보면, 일단 답은 1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표를 그냥 한번 보자, 표를. 자, 우리 좀, 간단한 이제 7급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표를 대하는 자세?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막 우리 계속 그 스터디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표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약간 두려워하거나 약간 내용에 대한 예상 자체가 전혀 없구나. 약간 이제 이게 계속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부담이 되게 큰가 봐요. 근데 표는 자주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니까 그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 A위원회의 자, 24, 26차 회의 심의 결과 해가지고 자 위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쭉 있어. 자, 그 다음에 24, 25, 26 이렇게 있으니까 동의, 부동이죠. 그래서 동의랑 부동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요게 조금 구분을 이렇게 조금 한다면 아마 이 표에서 선을 좀 긋는다라면 요 두 줄 정도를 긋게 될 거예요. 일단 24랑 25, 26을 조금 구분을 할 거니까. 맞지? 자, 근데 여기에서는 동의랑 부동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쓰든 안 쓰든 당연히 반대 해석입니다. 동의를 한 애들이 몇 명일까, 부동의를 한 애들이 몇 명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 해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표는 보통 개수색이에요. 보통 개수색입니다. 자, 그래서 몇 놈이나 부동의했어? 몇 놈이나 동의했어?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 한데 이걸 이렇게 좀 보면 자, 이게 이 표도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봤을 때 동의가 많아요? 부동의가 많아요? 자, 다시. 자, 동의가 많아요? 부동의가 많아요? 동의가 많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지간해서 뭐 동의가 많네? 약간 이 정도의 시각적인 효과까지 누리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처음에 이 구조에서 동의, 부동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처음부터 정리할 생각은 사실 없다고요. 그냥 구조를 보는 거니까. 맞지? 자, 근데 밑에 왔더니 정말 땡큐야. 16명이래. 이런 게 안 나오면 몇 명인지가 안 나오면 급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 개수가 안 나온 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 12년도 익스포저 문제예요. 그래서 12년도 익스포저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산업 그 개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16명이라는 걸 딱 주어졌거든? 그러면 바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뭘까요? 바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 일단 과반인 거예요. 과반은 9명부터야 이제 이 생각을 쓰든 안 쓰든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16명이래. 그냥 그러고 이제 말거든요. 근데 동의 부동이니까 일단 반반 깔았으면 동의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게 과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한 건만 심의함.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요거, 자, 기억. 24에서 26차 심의 한 건에 모두 동의한 의원은 6명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수세기잖아. 그치? 자, 개수세기 할 때는 우리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치? 빨리 안 세도 괜찮아. 제대로 세는 게 중요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요렇게 하나 있고 얘는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쭉쭉쭉 눈을 계속 봐야 되죠? 자, 이렇게 있고 그냥 개수 그냥 세보시면 됩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자, 니은에다 한번 해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자, 기억은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고 니은은 부동의한 위원수가 매 회차 증가하였다. 역시 되게 단순 확인이죠. 그냥 개수를 세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렇다면 그 니은 같은 걸 봤을 때 처음에 그 부동의가 몇 명이에요? 처음에 부동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또 개수색이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매 회차 증가한 건 일단 아닌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의 취향의 차이긴 한데 여기에서 매 회차 증가하였다 같은 거를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생각도 있긴 해요. 매 회차 증가한 게 맞잖아? 그러면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면 보통 처음과 끝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매 회차 증가했으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고 그냥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거를 한번 질러볼까 말까. 약간 이거는 사실 그날 운이라고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자기는 처음과 끝을 보는 게 별로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을 봤을 때, 자, 이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심의 안건이 의결된다면 모두 의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16명에 3분의 2 멈출 수 없다. 32 나누기 3 10점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상이니까 11명부터 계속해 이거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 이 문제에서는 제가 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3분의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는 이게 분명히 여기도 있어.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자, 근데 그 16 곱하기 3분의 2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15 더하기 1이죠. 15 더하기 1의 3분의 2니까 얘는 얼마? 10 더하기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11명 이상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진짜 나쁜 사람 누구야? 여기까지 했는데 진짜 나쁜 사람. 동의 11명을 세는 사람이에요. 자,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치? 자,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럴 수 있죠. 지금 동의랑 비동의 합해서, 자, 동의랑 비동의 합해서 무조건 몇 명이야? 16명이라고. 맞지? 자, 그러면 이게 11명 이상이면 여기는 5명 이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이게 모두 의결되었으니까 모든 안건에서 비동의가 5명 이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요. 맞죠? 자, 그래서 이상한 개수세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개수세기를 항상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반대 해석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 해석을 하면서 그 어떤 대다수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아닌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개수를 셀 때에도 조금만 셀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막 한참 세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상하잖아. 오늘 웃길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뭐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자. 2번. 자, 2번은 이제 별표를 2개 정도 한번 쳐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스터디 때 이제 했던 문제인데 스터디에 안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분 드려보겠습니다.
자, 2분 됐고요. 답은 4번이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해위험지구의 가불병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인데, 자, 어떤 말이 나왔지? 자, 요런 이야기가 나왔죠. 평가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자, 그러면 그 점수의 합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선택지에 어떤 표현이 나올 거야?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별표면 세모고, 세모를 통해서 네모를 알고, 네모를 통해서 하트를 알면 이게 마지막에 최종 도출 가능 정보, 요 최종 도출 가능 정보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점수의 합으로 볼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이제 했다면, 자, 이 문제보다 약간 더 귀찮은 버전이 있으면 이거 전년도에 나왔던 그 7급 문제에서 무슨 뭐 퇴저감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좀 계산이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통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는 그냥 계산을 하고 어떤 문제는 단순화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문제를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기 전까지는, 읽어보고 문제를 딱 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판단하기까지가 한 50초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무조건 단순화한다?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 문제를 그냥 푼다면 어떻게 하지? 편익에서 자, 18, 6, 4 이렇게 있으니까 18, 6 뭐 이렇게 쓸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15, 그 다음에 B는 12, 그 다음 B는 6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얘는 25, 17, 뭐 10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채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채워. 만약에 이렇게 채우면 이거는 역시 조금 취향을 타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C, 자, 편익 채워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C 값부터 채워야지. C 찾아보자. C 6, B 8, A 10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것도 약간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A가 얼마래? 10. A 있어? 10. 그냥 그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몇 점이지? 약간 이제 이런 것보다는 A가 몇 점이라는데 그게 있어? 이제 이렇게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덜 위로 왔다 갔다를 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오히려 이건 어렵지 않지만, 자, 이것도 그냥 A가 15인데 A가 있어? 15. B는 있어? B 여기. C는 있어? 아니. D는? 그냥 이게 조금 더 숫자를 쓸 때 덜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참 하면은 그냥 얘가 몇 점? 38점, 39점, 뭐 32점 뭐 이렇게 해서 1, 2, 3순위.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나한테 과연 진짜 그 점수 자체를 물어볼지 대소 비교를 할지 그거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들은 그 점수가 정확하게 점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많아? 어디가 더 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 덧셈 비교는 항상 뭐라 그랬지? 덧셈 비교는 기계적으로 차이값.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를 볼 때에도 내가 차이값으로 접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자, 이 덧셈 비교는 차이값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문을 읽었을 때.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이제 봅니다. 자, 근데 자, 이거를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스터디 때 말씀드렸죠. 근데 분명히 제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 왜 그러냐? 약간 이러면서 왜 그렇게 다 채웠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3 곱하기 3 정도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채웠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5 곱하기 4 정도로 바뀌거나 4 곱하기 5로 바뀌면은 이거를 다 채울 자신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다 하지도 않을 거야. 그치? 자, 3 곱하기 3이 아니라 5 곱하기 4나 4 곱하기 5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항상 뭘 세팅을 해주냐면 경향을 딱 세팅을 해줍니다. 확실히 상위권, 약간 이런 애들이 눈에 띄게 딱 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한 5개 정도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볼 거예요. 보통 상위권과 하위권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3개랑 노골적인 하위권 2개 요런 생각을 일단 좀 갖고 계세요. 자, 근데 문제 우리 기본 강의 풀 때에도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볼 때에는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야 이걸 언제 다 하냐 약간 이제 이런 반항심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계산이 너무 많을 때는 무조건 무엇을 활용해? 경향을 꼭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랬어요. 자, 얘네들은 무조건 얼마 차이야? 2점 차이. 그치? 여기는 계속 얼마 차이야? 3점 차이. 여기는 얼마 차이? 8점, 7점, 10점 차이거든. 자, 그러니까 경향상 편익이 한 단계 낮아도 피해액이 한 단계 낮아도 재해 발생 위험도가 하나 높으면 이 정도는 분명히 밟아줄 수 있는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재해 발생 위험도를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 개 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그 차이가 큰 것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잘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아마 기초인문 때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간 경력자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무슨 그 피트니스를 이제 하는데 그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있고 사우나가 있어 없어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2만 원일 때 점수가 얼마, 만 원일 때 점수가 얼마, 5천 원일 때 점수가 얼마. 그 다음에 뭐 사우나 있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에서도 세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 3 곱하기 2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은 입장료가 싸고 사우나가 있는, 이거 반대로 썼나 보다. 그치? 자, 입장료가 싸고 사우나가 있는 이런 경우에 점수가 제일 높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우나 유지하고 입장료가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점수, 그 다음에 입장료는 고소하되 사우나가 없을 때 떨어지는 점수, 이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서 그냥 케이스를 바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항상 기본적으로 뭔가 덧셈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점수 자체를 계산할 일은 우리 5급 공채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그치? 이번엔 꼭 붙어야 되는데 또 조급해져. 아무것도 안 보여. 눈앞이 깜깜하거나 하얗거나. 네, 자, 너무 그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성격이 타는 거라. 자, 어쨌건 얘가 위주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 B가 을이 아마도 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이 정도 순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걸 이제 해야지. 자, 근데 덧셈 비교는 차이값이거든? 그랬더니 이거를 막 또 미치게 하는 건 또 뭐예요? 너를 0으로 했을 때 플러스 2고 플러스 4다. 너를 0으로 했을 때 뭐 너는 플러스 6이고 플러스 9다. 이렇게 하면 저는 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그치?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평균하면 제가 가평균을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쵸? B 정도를 기준으로 둬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인단 말이죠. 맞죠? 그래야 숫자가 커지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B를 기준으로 너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6이다. 너는 B를 기준으로 아까 플러스 8이었고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자, 그래야 어떻게 가는 거니? 이렇게 더했더니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더했더니 플러스 2. 이렇게 더했더니 마이너스 5.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얘네들 간의 점수 차이를 물어본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숫자가 몇 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당연히 먼저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언제 물어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구성 자체를 보면서 그냥
이 정도의 차이네 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물어보겠지 곧. 약간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해? 했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 시작할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도 높다. 실제로 했는데 높았죠. 혹시 이거를 발견을 못할까봐 이 선택지를 가장 처음에 준 거라고요. 요 재해 발생 위험도가 간격이 되게 크잖아. 이거를 처음에 봐줬으면 하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선택지를 가장 처음에 넣는다고요. 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세요. 자,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들은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막 조금이라도 빨리 풀겠다고 막 디귿, 리을 선택지부터 본다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필패예요, 필패. 자,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통 그 실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시간을 아끼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기억, 니은에서 항상 기본적인 이해를 했어? 또는 기본적인 경향에 대해서 알아? 표를 읽을 줄 알아? 되게 기본적인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에서 어려운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잘 못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할 리가 있어 없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자 그냥 초반에 그냥 시작을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니은 같은 거 기억을 읽었잖아.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피해액의 점수 차이는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 차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지간해서 아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요건 아까 갭이 3밖에 안 됐었고 등급당 그치? 여기는 얼마? 8, 7, 10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게 부등급 차이가 나도 이 하나 차이를 못 따라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기억을 했으니까 얘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을로 이제 가게 되면은 갑 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갑이다. 자, 여기에서 가정이 나왔죠? 가정이 나오고 결론이 나왔거든. 자, 그럴 때에는 항상 결론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했더니 우선순위가 갑이 제일 높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을 하지? 갑의 예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면서 B로 이렇게 B로 바뀌면 전에 비해 플러스 이만큼이 더 붙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B가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총점에서 2점이 더 붙어서 위에가 더 크다. 뭐 이제 요 정도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도 계속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똑같은 얘기인 건데 그런 어떤 거의 비슷한 얘기인 건데 피해액 점수와 재해 발생 위험도의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이 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자, 그런 거 이제 하실 때에는 어지간해서 자, 일단 갑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갑을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발레가 있다면 유력한 애는 누구야? 을인 거죠. 맞죠? 왜? 재해 발생 위험도 등급이 더 높으니까. 맞지? 자, 그런데 거기에서 출제위원들이 이 7급 문제에서는 좀 힌트를 되게 세게 줬죠. A랑 D 차이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A랑 D를 줬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등급 차이기 때문에 9점 차이다. 그래서 8점 차이와 9점 차이. 자, 이제 그 정도 차이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 같은 애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애초에 할 필요도 없어. 각각의 등급이 전부 다 낮거든요. 갑보다. 그치? 자, 그러니까 애초에 걔는 계산을 할 필요도 없네.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요런 정도 생각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보자. 3번을 보자. 3번. 자, 3번을 제가 1분 40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3번.
자, 1분 40초를 들여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일단,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괄호가 있죠.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괄호가 나왔을 때 마음가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지? 채운다, 안 채운다. 이거밖에 없지. 자, 그래서 근데 괄호가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그냥 채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아. 뭐 한 20개야. 그럼 표도 엄청 크겠지.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20개 같은 경우는 다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자, 괄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시계열 같은 게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점 간의 어떤 그 비교, 당연히 그 어떤 시점 간의 비교, 자, 이제 이런 게 나올 거고, 항상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A가 B 더하기 C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 어떤 생각해? 델타 A는 델타 B 더하기 델타 C. 이런 생각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하는 생각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자, 표가 조금 복잡해. 예를 들어서 표가 조금 복잡하면 그 표를 일단 뜯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택지로 찾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자료 해석이 변별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항상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막 뭐 되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 합격자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 비슷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걔네들 뭐라고 얘기해요? 석지수 따라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딴 사람 했는데 아니면 난 내가 잘했어, 약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 그게. 근데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풀었는데요, 약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선택지부터 봤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드릴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과는 그 직독직해 능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택지부터 보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텍스트를 굉장히 잘 보거든요. 텍스트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으면, 읽고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으면 바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이 표 자체를 그냥 구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게 잘 되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7급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표 자체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표가 2개, 3개 막 이렇게 나오면 한 40초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게 40초, 45초, 50초 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엄청 빨리 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구성, 전체적인 구성,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뭐 혹시 시계열적인 뭐 시각적 함정 같은 게 있나? 이제 이 정도를 그냥 보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걸 이어가다 보면은 최종 도출 가능 정보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순서인가? 라고 하면 선택지도 그런 순서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좀 표를 좀 봐달라는 건데, 자, 이 표는 별거 아니지만 이 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 심판 대상 안쪽에 전년 2월 해당 연도 접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들 그냥 더하면 심판 대상이다 라는 게 노골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혹시 나한테 이거를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거 숫자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자, 뭐래요? 심판 대상 중 재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2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에서 얘를 이렇게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고 얘에서 이것도 빼면 얘가 되는 거고, 그냥 만약에 빼본다라면 뭐 90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알았잖아? 이 관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정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에서 이거를 빼면 얘잖아. 그치? 그러면 전년 2월 된 거랑 작년에 재결한 걸 더하면 작년 심판 대상이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계산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료 해석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반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개결하. 이걸 언제 다 해? 꼭 이런 방식으로 봐야 돼? 항상 이 반항심이 조금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 그 어떤 표의 그 구조로 본다라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짜증이 났던 건 뭐야? 이것도 없는데 너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혹시 틀렸다라면 1번에 체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자, 심판 대상 중에서 전년 2월 비중은 18년이 높다.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심판 대상 중에서, 자, 얘랑 이놈과 이놈, 자, 이놈과 이놈. 자, 이건 그냥 분수 비교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애초에 322의 96과 그 다음에 258의 90. 자,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2018년이 더 높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걔 같은 경우는 분수 비교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이제 증가율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얘는 그냥 맞는 거고. 자, 니은의 별표를 좀 해봐요. 니은. 자, 이게 기억 선택지랑 조금 다른 건 뭐예요? 기억 선택지랑 조금 다른 거. 무슨 얘기냐면 기억에서 전년 2월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쳐놨죠. 전년 2월. 맞지? 자, 근데 니은에서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거든요. 맞죠? 자, 이거는 전년 2월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년 2월이라고 얘기하면 자, 이 16년에서 전년 2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5년에서 넘어온 거죠. 자, 근데 자료 해석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상판도 마찬가지고 혼자 왜곡을 한다거나 어떤 편견에 휩싸여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이 나왔을 때는 뭐지? 약간 이제 항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표현을 갖다 써요. 원래 그대로 전년 2월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라는 거냐? 이거 의심을 당연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예민하게 이걸 반응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보통 어떻게 틀리지? 틀리는 과정이 이렇게 했더니 이 100인데 이게 16년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였었다. 가끔 이 문제를 잘못 풀어서 맞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쵸? 자, 이 100은 어디서 넘어온 거야? 16에서 넘어온 거야. 그래 놓고 전년 2월이군. 봤더니 네가 제일 크군. 맞아. 하는 순간 골로 간 거야. 그치? 어디 없어요? 어디 없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에서 심판 대상의 재결을 빼면 이거는 100건보다도 크죠. 그래서 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즉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2월 건수는 2020년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각적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기본 강의 때 풀었던 것 중에서 그거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 발생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10대 암 발생률. 그래서 근데 암 환자 수, 계속 발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암 발생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었지? 인구 10만 명당 해당 연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 이게 정의였었거든. 근데 기억니은 디귿에서 계속 암 발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리을쯤에 와서 암 환자 수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홀라당 이렇게 틀렸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언어 감각이 있냐 없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쓴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거는 17년 이후 해당 연도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는 2020년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그거는 어떻게 가죠?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게 되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이제 하실 때에도 자, 얘도 자, 그냥 습관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당 연도 접수야. 자, 그러면 204에서 252로 갔으면은 얼마 증가했어요? 48 증가했지? 맞지?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정도 증가폭은 자, 그러니까 계속 요때 빼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연도는 애초에 볼 필요도 없고 이건 감소하니까 또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비교 대상이 어디밖에 없어? 18에서 19로 갈 때랑 19에서 20으로 갈 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때 같은 경우는 얼마야? 32 채우고 4 하니까 36.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숫자를 이제 보고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 그냥 또 분수 비교 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
그 36과 48 같은 거는 그냥 3대 4의 관계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3대 4의 관계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땡겨서 뭐 한 20% 약간 넘어 20% 많이 넘어 약간 뭐 그래도 상관없고 그냥 이거 한 3대 4의 비율인데 너는 3대 4라고 하기에는 조금 3이 훨씬 더 크고 여기가 4가 더 작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4를 51 곱하기 4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 곱하기 4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냥 써볼게요. 자, 168에 36, 그 다음에 204에 얼마였죠? 48.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3과 4로 단순화를 시켰는데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51이 4개인데 얘 같은 경우는 51이 3개보다도 더 많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5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3보다 큰 거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4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세요. 자, 기출 문제를 계속 풀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답답한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올해가 처음 공부하는 뭐 1년 차야. 근데 만약에 이제 1년 차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년 차고 3년 차고 4년 차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 풀지언정 현재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실전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딱 보고 어려우니까 안 풀 수 있죠.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치? 근데 실전에서 안 풀 거라고 그 문제 자체를 패스를 하거나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거나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그 합격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왜 자꾸 푸는 거예요? 그냥 그 로직에 계속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오늘 막 하면 이제 또 막 미친 듯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볼 때에도 당연히 겁나는데 읽어보고 대충 이거는 풀 수도 있겠다. 내가 찍어도 이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읽었을 때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하나라도 걸리면 되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하나라도 걸리면 돼. 그래서 찍기 확률이라도 높여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다 제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죠. 전 토익도 없고 한국사도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다 합격할 거잖아요. 제가요 목도 이러지 말고 그치? 자, 그러면 어쨌건 디귿 같은 거 그냥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 재결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 해당 연도 접수 건수도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 재결 건수나 그 해당 연도 접수 건수 숫자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머릿속에 이거 알고 있죠? 자, A인 게 B야. 자, 이렇게 물어봤어, 선택지에서. 그러면 만약에 실전에서 A 같은 걸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지? B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언어 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인 게 B다 라고 했을 때 A를 하나 찾기가 힘들면 B를 먼저 찾고 과연 걔가 A가 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항상 뭐를 빨리 찾고 못 찾고는 항상 자료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준이 있냐 없냐예요. 내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있냐 없냐. 오케이? 자, 요 정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4번을 일단 잠깐 넘어가 보고 자 5번에 가보자. 5번. 자 5번. 자 5번의 별표 3개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넉넉하게 3분을 한번 드려볼게요. 3분. 네, 3분 30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3분 30초입니다. 네. 답은 3번이거든요. 풀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실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근데 자, 7급 문제니까 25문제 중에서 딱 중앙에 위치한 13번이야. 근데 읽어봤는데 나 킥보드 타는 건 좋아하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약간 그러면 자,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은 3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자, 실전에 갔을 때, 자,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푸니까 제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3분 30초 했는데 지금 못 풀었을 때 지금 오늘 또 자존심이 짓밟혔거든? 근데 괜찮아.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각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생각을 단순화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자, 혹시 자, 실전에서 가장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내가 뭔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 2분 넘었는데도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걔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손해죠, 이미. 근데 이미 손해야. 근데 그거를 또 조금만 약간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되게 좋은 예시를 제가 그때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저 2007년도에 싸움 판단 바둑판 음표 문제 2문제 세트 문제를 19번 20번에서 나 바둑도 줄 줄 알고 피아노도 칠 줄 아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하다가 13분인가 17분 써가지고 10개 내리 찍었다고. 그건 광탈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지금 풀어볼 거야. 왜 어려웠을까? 왜 어려웠지? 운영사가 너무 많아. 이거는 보니까 내가 이런 식을 봤을 때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2008년도에도 렌트카 요금제 A, B 뭐 그런 게 있었었고, 그 대졸 초임 신입사원의 연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 문제로 본다면 그 전기 요금 충전했을 때 기본 요금에 시간당 얼마씩 더 붙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식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당연히 제일 낮은 거를 하겠죠. 나 돈 많은데 제일 비싸게 주고 탈 거야. 이런 건 안 나온다고. 그치? 대여 요금을 하면 무조건 제일 저렴한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봤더니 요거 가는 이용자의 대여 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시간에 제일 낮은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대박 힘들게 풀잖아요. 다음과 같이 풀게 됩니다. A는 나 경제 공부했어. 처음에 고정비가 빵원이고 200X야. 이 식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걸 멈출 수 없으면 뭐하지? B는 일단 250원 갖다 받고 그 분당 150씩 이렇게 늘어난대. 뭐 멈출 수 없으니까 일단 쓰는 거 다 쓰지. 그치? 쓰면서도 뭔가 망함을 느끼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자, 그러더니 요 1600에 플러스 60x 뭐 이제 이런 걸 써요. 자, 이게 일종의 지금 다 y인 거죠. 요금.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하더니 뭘 하게 되지? 200x y는 200x요.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서 약간 기울기 덜 가파른 거, 좀 더 올라가더니 덜 가파른 거. 그렇게 하면 교점이 되게 많아. 어디가 최적하지? 경제학에서는 이게 선 2개 정도만 그었는데 조금 힘든 문제가 나와도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건 뭐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공감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수업이 재밌으면 크게 웃어줘요. 네. 자, 유튜버들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웃음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많은 계산을 요구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어떤 시간에도, 자, 이용자의 대여 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가장 낮은 게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계산이 너무 많다면 제가 항상 경향을 봐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요금제를 한번 보자. 내가 되게 이 공유 킥보드, 자, 탈 거야. 진짜 짧게 탈 거거든? 1분 탈 거야. 되게 짧게 탈 거면 여러분들 A, B, C, D 중에서 뭐 할 거예요? 다시. 되게 짧게 탈 거야. A, B, C, D 중에서 뭘 할 거냐고. 당연히 A를 타죠. 그쵸? 왜냐면 잔금 해줘리 이게 일종의 기본료잖아요. 기본료. 맞죠? 이런 거 없이 시간당 요금이 조금만 해도 되니까 애초에 기본 요금 자체가 없는 걸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나 오늘 킥보드 제대로 라이드 한번 가고 싶어. 2시간 탈래.
미친 거긴 하겠지만 자 2시간 라이드 갈 거야. 그러면 계산 하나만 당연히 못하죠? D 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경제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정 비용이 자 어떤 기계를 들어왔어. 그러면 더 비싼 기계를 들어오면 하나당 만들 때 그 단가가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많이 생산할 때 더 이득이다. 이런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되게 짧게 타거나 되게 길게 타면 무조건 A나 B는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대여료가 기본료가 비싸지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분당 대용료가 작아지고 있거든. 이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어떤 분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짧게 타면 A, 무조건 길게 타면 B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가에서 올 수 있는 것은 B 또는 C의 어떤 그런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 왔더니 여러분들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멈출 수 없는데 야 이거 식 있지 이걸 또 해. 자 이러면서 생각이 어디서 꼬여? 원래 이거는 차이값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500이고 이렇게 하면은 30 차인데 한 16분 정도 넘게 17분 정도부터는 어디가 더 비싸고 여기가 더 비싸고 얘가 싸지네. 한참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선택이 안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놓친 걸 여러분들 놓친 건 뭐예요? 여기서 놓친 거 D는 무조건 선택이 돼요. 많이 타면.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더 우위지라는 것을 교점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타면 내가 누구를 선택하지? 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면 너무 짧게 타지도 않고 너무 길게 타지도 않고 적당히 탄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숫자는 사실 10분 정도입니다. 그냥 10분 타면 어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탔더니 어떻게 돼? 요거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B는 10분 타면은 해볼게요. 자 250에 플러스 150에 곱하기 10. 자 이제 이렇게 온 거니까 1500에 요거 하니까 1750이죠. 자 여기서 또 10분 탔어. 그러면 750에 더하기 120 곱하기 10. 자 이렇게 탔더니 1200에 750 더하니까 1950. 이렇게 타서 누가 더 저렴해? B가 더 저렴합니다. 그럼 그냥 누구 선택하는 거야? 그냥 B 선택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왜 10분을 넣었어요? 그냥 약간 그래서 저는 20분을 넣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생깁니다. 20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했을 때는 20분을 넣었더니 이게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지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왜 20분을 생각했어?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럼 제가 20분을 넣어볼게요. 20분을 넣어보면 얘가 20분이야. 자 그러면 3,250원이 되고 얘가 20분을 넣으면은 얼마죠? 2,400에 3,150원. 그래서 여기가 더 싸게 되죠. 뭘 놓쳤을까? 근데 킥보드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타봤어요.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헬멧 꼭 쓰세요. 네. 둘이 타지 말고. 자, 근데 20분 정도면 꽤 오래 탄 걸걸? 킥보드로 20분을 타면? 그러면 숫자가 되게 커지면 당연히 어떤 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D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 10분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그 누구도 그냥 D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다면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요런 그 적당한 그 숫자를 넣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이용 시간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려 대상으로 누가 들어와야 돼요? D가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당히 어떤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언제 얘네들이 같아지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단순한 숫자를 조금 넣어봤는데 일단 어느 구간이든지 임의로 누군가 선택이 되는데 단 한 놈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편견이 있냐면 A, B, C, D에 대한 그 식을 가지고 내가 4개의 방정식을 풀면서 교점을 되게 많이 구해야 된다라는 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내가 간단한 숫자를 좀 적당히 넣어보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적당히 한번 좀 넣어보고 이거는 B와 C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숫자를 거기서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D나
A 같은 애랑도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찍어도 가가 A, B, C, D 중에 누구지? 이게 아니라 B나 C 중에 둘 중에 하나겠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그 뒤로 그래서 가가 이제 C가 될 텐데 5분간의 분당 대여료를 면제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면제를 했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C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선택이 안 되는 애가 누구겠어? 당연히 B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또 해봐야 될까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작정 계산을 한다라기보다 항상 그 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CB 구하고 나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답 자체는 300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 뭐야? 처음에 그 가장 대여 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가장 낮은 대여 요금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어떤 놈이 딱 한 놈만 선택이 안 되는구나 해서 당연히 선택될 애들은 빼고 경합하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겠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7급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되게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자. 6번. 자, 6번을 보시면 자, 6번 자, 제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또 풀어보시겠어요? 자, 잠깐 멈춰봅니다. 네, 자, 그러면 표를 보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표 봤을 때? 그거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게 표가 이렇게 있거든. 되게 일반적인 표예요. 그래서 시계열 있구나. 시계열 있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있구나. 여성 교장수 비율 있구나. 이 두 개의 항목을 보고 기계적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죠? 전체 교장수, 맞죠? 전체 교장수. 자, 그래서 여기 비율 있어, 여성 교장수 있어, 그럼 나한테 당연히 전체 교장수가 몇 명이야? 이걸 물어보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얘를 아마 물어볼 텐데 기계적으로 간다면 분수 비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주를 읽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대. 그렇죠. 교장은 있어야죠. 그래서 교장이 있는데 이 진짜 치밀하죠. 교장이 둘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우길까봐 학교에 교장은 한 명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생각해야 돼? 교장 수와 무엇이 똑같아? 학교 수. 이게 쌤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표현이 나와? 학교 수는 어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기계적인 생각이고, 그냥,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계산 문제겠구나, 라는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죠? 딱히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 사실. 맞죠? 뭐, 눈에 보인다라면, 갑자기 엄청 많아졌는걸? 자릿수가 조금 커졌으니까. 그치? 또는 이걸 봤을 때, 와, 5년 단위잖아. 5년 단위. 내년 따위 내가 절대 당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읽자마자 내년이 아니다 하라고 지우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급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1번 같은 선택지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표에서 이제 제가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내잖아? 그럼 정답률 또 훅 가. 그러면 또 욕해. 지수 또 치졸한 함정 약간 또 이래. 실전에 나와 좋은 문제군.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맞으면 좋은 문제, 틀리면 쓰레기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표를 볼 때에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들 처음부터 가려달라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교장수와 학교수 5년 단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얼른 더 풀어보세요. 네. 흐름을 끊었지만 자, 풀어보시죠. 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 자, 초등학교 수는, 자, 초등학교 수, 거기 밑줄을 쳐본다라면, 그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 교장 수,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과 80년, 그냥 이제 비교해서 20년이 더 많다. 사실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요즘에 별로 없죠.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재미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선택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3번. 고등학교 남성 교장수는 85년이 90년보다 많다를 봤을 때 거기에서 85년과 90년의 고등학교 여성 교장수와 비율을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어떤 세팅이 이렇게 있죠? 4%, 4%, 60, 64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당연히 남성이 얼마야? 96%고 또 96%죠. 근데 이 문제를 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봤을 때 유사한 기출문제 같은 게 생각이 났냐예요. 나 이런 세팅 되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2017년도에 국가공무원, 여성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여성공무원의 비율 이런 거 나왔을 때에 항상 그 비율이 똑같은 걸 이렇게 막 주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그 수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뭐 하나만 한 거 또 나왔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죠. 뭐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만 명당 몇 명, 10만 명당 몇 명 이런 거 나왔을 때에도 10만 명당 수 자체를 똑같이 놓고 막 서로 뭐 이게 뭐 사망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라고 한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23.0이었는데 그 다음에도 23.0이었어. 그랬더니 사망자 수가 같다. 뭐 이런 식의 함정까지도 사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그 다양한 함정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한다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표를 볼 때에도 남성 물어보겠지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뭐 4번도 5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가보자. 7번. 자, 7번에 한번 가보면 자, 얘는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자, 그림 1. 자, 아니에요. 자, 그냥 같이 봅시다. 자, 그림 1. 자, 뭐가 나왔어요? 업종별, 업체수 따위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있어. 자, 근데 밑에 갔더니 자, 이런 그림 2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죠? 이거는 평면이야, 평면.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면. 자, 그러면
X축, Y축 원점 그냥 확인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도입률, 고도화율 따위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평면이 나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죠? 6가지 전략입니다. 읽을 줄 아니? 두 번째, Y는 X를 그을래? 그게 아니라면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 그것도 아니라면 Y는 AX 플러스 B 절편이랑 관련이 있니? 다섯 번째, 우하향해? 아니면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아니면 넓이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처음부터 저 표를 볼 때 그냥 저 중에 하나겠지. 그냥 이제 이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도입률과 고도화율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각주의 식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각주가 식이 2개가 나왔다.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지? 항상 이 생각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까 업체수 자체는 표에서 이렇게 있었죠. 표에 있었는데 도입 업체수가 있어. 근데 도입이 여기 있고 고도화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되게 뭐 하고 싶지? 곱하고 싶다고. 그치? 곱하면 뭐가 나올 테니까? 그 업체수분의 고도화. 자,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업체수 대비 고도화 업체수 비율을 묻는다라면 이 평면에서 어떤 것과 똑같네? 넓이. x 곱하기 y. 요 6번째겠네? 라는 생각이 기계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뭐야? 그 다음 해야 되는 생각은 야씨 아까 업체수 있었는데 갑자기 거제가 생각나. 그렇게 와야 된다고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14년도 1번 고사한 소나무수 구했을 때 1번 답 거제.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소나무수가 있고 전체 소나무수 중에서 뭐 걸린 애들, 병에 감염된 애들 중에서 고사한 애들, 감염률, 고사율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세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쓱 봤을 때 이거는 테마가 뭐겠어요? 곱셈 비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곱셈 비교겠지?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자, 이 문제. 그래, 이게 표가 아니라 그림이었네요. 그림 1.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림 1 같은 거요. 그림 1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이거 그래프로 나오는 게 좋아요? 표로 나오는 게 좋아요? 취향 차인가요? 자, 이거를 표로 만약에 그렸잖아? 그러면 이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났겠지. 그러면 마음은 어때? 마음은 좀 짧으니까 약간 안도,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대. 그치?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뭐든지 되게 그래프는 특히나 단순한 게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무조건. 자,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뭘 활용해? 뭘 누려야 돼? 시각적 효과를 무조건 누려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볼 때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게 크고 작고 얘 정도가 한 중간 정도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되게 애들이 많네. 그런데 2배까지는 안 가.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자, 이게 확실하게 어떤 그 시각적으로 앞쪽이 크고 앞쪽이 많고 뒤쪽이 적다라는 거를 좀 더 보여준 거라고요. 확실하게. 표로 보면 오히려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프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보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자, 기억을 보자. 기억. 자, 기억을 보면 스마트 시스템 도입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도입업체 수니까요. 그림 1에 있는 업체 수에다가 그림 2에 있는 도입률을 곱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기준이 누구야? 자동차 부품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얼른 위아래로 자동차 부품을 찾게 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부품 너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서 자동차 부품 도입률을 보니까 얘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가장 어때요? 가장 오른쪽에 있거든요. 맞죠? 자, 지금 업체수 곱하기 도입률을 해야 도입 업체수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얘기 제일 큰 애가 자동차 부품은 이 도입률 자체가 맥시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발레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모든 저 막 8개나 되는 거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을 보게 돼? 얘보다 자동차 부품보다 자, 나머지 여기 도입률은 무조건 다 작으니까 내가 볼 필요가 없대. 여기에서 업체 수 자체가 더 큰 애들을 보게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하려니까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그러면 일단 대충 가는 거라고. 제일 큰 놈 누구야?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제일 유력하거든 얘가. 엄청 크니까. 자 그러면 뭐야 쟤는 7, 2, 14, 66, 28 두 배도 안 되네?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러면 애초에 두 배가 안 되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기준은 두 반이네 여기서. 자 35.1의 절반 얼마죠? 17.5죠. 근데 얘네들 이렇게 봤더니 17.5인 애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끝난 거죠. 애초에 이 자동차 부품 도입률과 다른 애들의 어떤 이거를 배율을 이렇게 막 따지잖아? 그러면 지금 애초에 모두 다 두 배가 넘는단 말이야. 더 큰 애들은 이 업체 수 자체가 두 배도 안 되는데.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별거 없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 요 똑같은 선택지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10초, 15초 만에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곱셈 비교, 와, 계산 더럽게 많네. 약간 이러면서 막 7급인데 왜 이렇게 계산이 많아?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꼭 가져요? 기준을 갖습니다. 맞죠? 경향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자, 그래서 발레일 것 같은 애들을 일단 빨리 치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니까 Y 값이 가장 큰 거죠. 맞죠? 자, 그럼 항공기 부품입니다. 항공기 부품. 자, 그래서 항공기 부품 쪽이 Y 값이 제일 큰데 걔가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가장 많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 자,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항공기 부품은 애초에 업체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항공기 부품이 제일 많다라고 했을 때 내가 대항마로 가져가야 되는 애는 누구니?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쵸? 왜죠? 자, 고도화 업체 수는 그림 위에 있는 업체 수 곱하기, 그 다음에 도입률 곱하기, 그 다음 또 뭐예요? 고도화율. 이렇게 곱할 거니까. 그치? 자, 근데 일단 항공기 부품이 도입률 곱하기 고도화율 그 넓이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얘가 지금 굉장히 크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보다 약간 큰 애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달래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른 애들은 일단 좀 작긴 하니까 자동차 부품 같은 애들은 어때? 라고 치고 들어오는 게 좀 더 맞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제일 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공기 부품이 고도화된 업체 수가 제일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맞아 아니야지 진짜로 제일 많은 업체는 뭐야? 이딴 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공기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귿을 보세요. 디귿. 업체 수 대비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조금 표현이 예년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은 업체 수 대비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 비율,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비율 자체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업체 수 대비 고도화 업체 수니까 이거는 이 평면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도입률 곱하기 고도화율. 자, 요걸 이제 보는 건데, 자, 항공기 부품이 제일 높다. 자, 그러면 역시, 자, 니은이든 디귿이든 항공기 부품 쪽에 어떤 대항마로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자동차 부품이었다고. 그치? 자, 그런데, 자, 이 습관이 이제 또 진짜 무서운 거야.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곱셈 비교다. 내가 써볼게. 자.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소수점 같은 게 조금 나오면, 소수점은 좀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점 찍는데 시간도 걸리고, 마음도 불편하잖아. 별로야? 그냥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하냐면 증가율 요거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어때? 커. 그치? 계산을 할 가치가 없는 애라고요. 37에 얼마야?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 엘리트들입니다. 자, 37에 21, 73에 21.
이거 순서 바꿔도 아무 소용, 그 값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숫자가 약간 비슷한 걸? 약간 이제 이러면 아, 크네, 커. 그냥 이러고 말 일인 거죠. 맞죠? 자, 실전에서 저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계산이 조금 힘들거나 약간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의심은 한번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거 보면은 자, 도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고도화율도 낮다. 제일 x 값이 제일 작은 값이 y 값도 제일 작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일단 뭐 그거는 단순히 보는 거니까 자, 그냥 x를 그냥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조금 쉬어볼까요? 네. 66번에 가볼까? 66번? 66번. 지금 딱 쉴 타이밍이긴 한데 제가 66번 자, 66번에 보면 다음은 갑 테니스 팀 선수들에 대한 자료 뭐 이런 거 있죠? 그치? 자, 제가 여유 있게 4분을 드려볼게요. 4분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정 안 돼! 그러면은 찍어보자. 오케이? 자, 한번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자, 4분이 됐어요. 찍어보세요, 그러면. 몇 번 찍을 거예요? 옆에 쓱 보고 5번. 약간 이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거든? 답은 5번인데, 자, 이게, 자, 22년도 입법고시 사실 커트라인이 면평락이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들이 꽤 되게 또 피곤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레전드라고 이제 불리는 연도는 14년. 입법고시에서는 14년이 어떻게 보면 진짜 레전드긴 해요. 그리고 되게 귀엽고 약간 재밌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게 한 12년, 그 다음에 뭐 17년, 요 정도에는 또 재밌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험장에 갔는데, 그 입법고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만약에 이제 5급 공채를 먼저 보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고시를 본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5급 공채를 이게 잘 못 보고 입법고시에 또 막 엄청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또 되게 좌절해? 언제 되게 좌절하지? 풀었는데 와 씨 이거 내가 왜 공부했지? 약간 이런 느낌 있을 때 이걸 누가 합격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꿇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남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길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봐. 자, 이걸 봤을 때 출전할 복식조합이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읽어보게 되죠? 일단 문제에서 포인트 자체가 어떤 애들을 할 거지? 라고 해. 자, 그러면 읽어봤더니 선수가 4명이 있는데 경기력이 제일 높은 한 조를 이렇게 출전할 거다. 경기력에 미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복식조합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게 된다. 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제 밑에 설명을 이렇게 막 하게 되죠. 그죠? 자,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제를 실전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만약에 한번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사실 딱 바로 도망갈 느낌 확 오지. 맞지? 왜? 특히 뭐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한 거 실전에 갔는데 방사형 차트님께서 나오시면 어떻게 해라? 일단 무조건 째 약간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기도 불편하고 안 읽히고. 근데 방사형 차트의 장점은 뭐라 그랬죠? 방사형 차트에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거, 제일 시각적인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밸런스가 맞냐 안 맞냐 이제 이런 거예요. 빵꾸가 있다면 어디가 빵꾸냐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빨리 볼 수 있는 게 방사형 차트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뭐 한참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있구나. 민첩성, 지구력, 집중력, 유연성, 장비.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다 계산을 할 생각조차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하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평균이래. 근데 4점 이상이면 5점을 더함. 자, 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4점이 넘으면 5점을 플러스 해주는구나. 이건 어떤 가점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력에 갔더니 두 선수의 지구력 점수에 또 똑같이 자, 평균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계속 평균이니까 사실 이거는 단순 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맞지?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단순히 더하거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돼? 평균에서 자 이렇게 5점을 더함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밑에 지구력은 차이가 2점 이하면 5점을 뺀 0.5점을 뺀 자 이거는 감점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감점이네. 2점 이하면은 그 지구력 점수가 2점 이하면 자 그 다음에 집중력 갔더니 또 뭐해? 이번엔 차이가 2점 이상 차이가 나면 또 0.5점을 빼겠대. 감점 요인이 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원래 조합을 따지자면 4놈 중에 2명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조합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근데 오지선다니까 6개를 주지는 않는다고요. 맞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6가지 케이스를 다 저짓을 해서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당연히 자 진짜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 정도면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의 제기할 때 출제자 나와 네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괜히 시비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출전할 거야? 약간 이제 이렇게 왔어. 근데 메리트가 있는 것보다 감점 요인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점수가
얘네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그 점수가 막 엄청 복잡하거나 차이가 되게 서로 많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의 점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었다라면, 자, 기억 되게 훌륭해. 그치? 니은 지구력이 쓰레기야. 얘는 몇 점인고 이렇게 봤더니 2점이야. 빵꾸야. 여기가 빵꾸.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래. 그 아까 여기서 이게 본다면 기억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빵꾸야. 여기가 상대적으로 빵꾸죠? 얘는 여기가 빵꾸고요.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비나 지구력 이런 쪽이 조금 빵꾸일 수 있어요. 얘는 민첩성이 조금 빵꾸긴 하지. 자,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지구력이 2점 이하면 무조건 감점이죠. 그러면 니은은 여러분들 지구력을 먼저 보게 되는데 지구력을 봤을 때 2점 이하인 애가 니은입니다. 얘랑 조합을 하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지? 넌 출전하지 마. 약간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들어오면 무조건 감점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치? 자, 찍어도 그렇게 조금 찍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여기에서 언제? 그 집중력의 점수가 2점 이상 차이 나면 또 뺀대. 자, 그러면 집중력을 이렇게 막 봤을 때 얘네들이 다들 꽤 높은 편인데 어떤 놈이 문제야? 상대적으로 기억이 집중력이 되게 낮아요. 맞죠? 자, 그러면 기억 같은 애들은 얘가 3점이니까 맞죠? 3점 맞죠? 3점이기 때문에 어떤 니은이나 리을 같은 애랑 조합을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조합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4점이나 5점짜리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들어오면 무조건 깎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넌 일단 꺼져.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냥 가는 거죠. 왠지 니은과 기억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달라라는 거죠. 너무 껴맞춘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계산을 할 게 아니라면 읽고 빠른 한 2분 15초, 3분 이내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되면 출전할 건 누구겠어? 약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출전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비슷한 생각을 뭘 좀 해보면 되냐면 옛날에 그 14년도 문제 중에서 막 그 경영경제 애들 가점 줘, 행정학과 가점 줘, 그 외 빵점 줘 해가지고 갑이 정해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 할 때에도 갑이 막 되게 잘했는데 일단 그 점수 자체가 얘가 지금 그 전공 점수에서 가점이 없으니까 메리트 자체가 너무 없네 하면서 얘는 그 뽑힐 A부서의 뽑힐 확률 자체가 되게 낮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접근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뭐 그러면 또 되게 옛날 문제지만 그게 단풍 절정기 시작 날짜 그 문제 같은 거 볼 때에도 내가 가부터 마상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할 일이 없어.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한 7분 걸려. 근데 단풍 절정기 시작 날짜가 누가 제일 늦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그러면 온도가, 기온이 누가 제게 따뜻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추운 애들을 미리 떼고 또 남은 세 개 중에서 시작 고도랑 그 정상 고도의 차이가 큰 애들을 또 빼고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그냥 남겨놓고 그 안에서 비교를 했다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읽어보다 보면은 그냥 그래요. 또 그 표 밑에 단 복식조합의 요소별 점수는 최대 5점이며 요소별 뭐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같은 경우에 집중력 점수가 가장 가장 높은 조합을 선발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애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귿과 리을 같은 애들이 사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애초에 거기에서는 디귿과 리을, 자, 기억 꺼져, 니은 꺼져라고 얘기했을 때 디귿 리을의 조합에서는 어떤 집중력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항상 그 적당한 기준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변별력 있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도출이 됩니다.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